부쇄 작업이 흔한 재래식 대장간에서 특이하게도 스테인리스 소재의 칼을 만든답니다. 첫째, 녹이 안 나고, 둘째, 절산력이 좋고, 이게 칼재료로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모두 건강한 수제 칼을 선보이려는 장인의 노력이죠. 보통 새가 녹는 시점을 1300도로 잡아요. 자, 녹기 직전까지 달군 스테인리스 조각을 한마라는 기계에 넣어 형태를 잡아줍니다. 옛날 대장간의 매질꾼들이 매질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요. 90살 가까이 됐다는 기계가 고령에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군요. 딱딱한 쇠가 납작해지다니 볼수록 신기한데요. 새가 들이달궈지면은 물렁물렁해요. 그래도 아무나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우려 10대 때부터 줄곧 해온 일. 51년 경력의 장인만이 이 한마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죠. 새를 내가 요구하는 모양대로 다 늙어내기 위해서 뚫고 있는 겁니다. 칼의 모양이나 소재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꿔왔지만 힘들고 번거로운 이 작업 방식만은 내내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쓰기 편한 칼을 선사하기 위해서라는군요. 수작업으로 하는 거는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자기 손에 맞는 칼의 임자가 다 있습니다. 이제 한마로 편 스테인리스 조각을 좀 더 칼 모양에 가깝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두드립니다. 그리고 작두를 이용해 가장자리를 잘 오려주는데요. 물뚱물뚱하니 보기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도 보기 좋게.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데 너무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거 없이. 뭉툭했던 새 조각이 어느덧 칼의 모습을 갖춰가는군요. 다음으로 칼의 날 모양을 잡아줍니다. 동시에 달궈진 날을 찬물에 급히 식히길 반복하는데요. 옛날에 아까 두꺼웠던 게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불 달궈진 거를 물에다가 식혀갖고서나 열처리까지. 열처리를 하게 되면 날이 쉽게 마모도 안 되고 한마디로 더 잘 된다고 봐야죠.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무엇 하나 대강해도 되는 일이 없네요. 한마부터 연마까지 한순간도 팔을 내려놓질 못하는데요. 최대한 집중해서 가는 것뿐이지 특별히 이게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 거칠고 힘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해진 방식을 벗어나면 사고나기 십상이라는군요. 칼자루 박는 일 하나에도 모두 정도와 요령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감히 도전할 엄두조차 못 낸다죠. 끝난 건가요? 마지막 전멸연마. 마무리 연마만 5번, 거칠기가 모두 다른 5개의 연마석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칼날에 공을 들이는데요. 이야, 잘 잘리네. 잘 들어야 손을 안 다쳐요. 칼 쓰다가 손 다치는 거는 칼이 안 들 때, 잘못 갈리고 안 들고 어거지로 칼질 하려고 할 때 그때 다치는 거예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갖고서나 재래식으로 두드려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물르지도 않고 녹도 안 나면서 다용도로다가 쓰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갈아 쓰기도 편하고. 다음 날 다시 찾은 대장간.
어제와는 좀 달라 보이는 작업으로 바쁜데요. 무슨 작업인가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일본서 최고 좋다는 재료를 수입하다가 VG10이라고 해뜨는 칼. VG10이라는 건 스테인리스의 한 종류로 국제적인 명칭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강도가 아주 높은 금속이라서 기계를 이용해야만 칼날을 깎을 수 있다는군요. 이 라인이 일정하게 부드럽게 칼날 모양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0.1mm, 2mm 오차도 허용을 안 해. 그거를 오로지 손 감각만으로 맞춰야 되는. 이 물 그라인더라는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미세한 손떨림 한 번에도 칼날이 비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 앞서가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까지 전부 싹 완벽한 이제 정밀 연마 중에서 초벌. 기계의 능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밀 연마는 수작업. 강도 높은 칼일수록 연마도 까다롭다죠. 완전히 초집중하지 않으면 신경이 분산되는 순간 칼에 엉뚱한 데가 갈려요. 칼날 만드는 데만 무려 23번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마지막 칼자루를 박는데요. 끝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역시 장인의 칼이란 이런 거군요. 하나하나 창조물이라 생각하죠. 내가 탄생시킨 창조물. 내가 만든 칼이지만 누군가는 어떤 요리사는 이 칼을 갖고 자기 분신과 같이 다룰 테니까. 그러니 한 자료 한 자료를 최선을 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날 오후 대장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안녕, 형님. 어서. 자, 보자. 칼을 좀 점검 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칼 점검을 저도 이제 한 번씩 와서 점검을 받습니다. 예쁘죠, 칼이. 이런 칼을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행여 다칠세라 조심스레 꺼내놓은 칼이 15자루나 됩니다. 양승호 이 친구는 아마 일본에서도 참치왕 하면 알아줘요. 그 정도로 다 유명한데 참치 전용 칼이야. 요 칼로다가 참치 해 뜨는 거 보면 참치 해 단면에서 빛이 날 거야. 전부 전만배 장인의 손에서 태어난 칼들이죠. 사후 관리 기한은 칼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라는군요.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나 본데요.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건 무기잖아요. 요리사에 가장 중요한 건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51년 대장경의 손바닥. 분산 하나도 없지. 자세히 보면 여기도 잘리고 손가락도 부서지고. 이 칼로 인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나를 살리는 칼이잖아. 이 칼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갈게요. 네, 가자. 갈게요. 서둘러 돌아온 식당. 저녁 장사를 앞두고 특대형 참다랑어가 도착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참치를 잡아요. 그것도 북방 생참다랑어인데 지금은 비행기로 바로 공수를 합니다. 날 세워온 칼들이 이제 빛을 발할 시간인가요? 한식은 어머님이 해주시는 손끝에서 나온 손맛, 그리고 불로 요리하는 건 불맛입니다. 그리고 칼로 요리하는 건 칼맛이라고 그래요. 과연 칼맛이란 무엇일지? 제 아무리 커다란 참치도 10여 분 남기시면 먹기 좋은 크기로 전부 자르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감칠맛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해체 시간인데요. 그래서 칼의 성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참치 뱃살이라고 그래요. 이 썰리는 이 단면이 이 결이 깨지지 않게 칼이 매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칼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도 안 됩니다. 단번에 쫙! 예리하게 날선 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곧 칼맛. 단면이 일자가 깨끗해야 돼요. 이제 닿는 면이 깔끔할수록 도전이 오래 가요. 근데 이걸 만약에 톱으로 썰었다고 생각하시면 단면이 후딱 상하거든요. 그래서 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칼을 만드는 이와 사용하는 이의 합작품이라 하면 바로 이 회 한 접시가 아닐까요? 음식과 처음 만나는 조리도구인 만큼 백년 대장간의 칼은 오늘도 한층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조리도구의 인기를 실감하는 건 유기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유기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뭐 같으세요? 이게 물컵? 라떼 잔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커피를 많이들 드시잖아요. 소비자들 요구가 더 예쁜 거, 뭐 아기자기한 거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진 라떼 잔이. 이거는 이제 식판인데 어린이용으로 만든 거예요. 유기로 뭐 기존의 식판들이 거의 없었고 뭐 최근에 돼서 나온 거예요. 취향 소비, 스몰 럭셔리, 뉴트로 등의 트렌드가 뜨면서 각종 조리도구는 물론 여러 현대적 디자인의 유기를 선보이고 있다죠. 오늘은 유기의 바탕 재료를 만드는 날. 이게 지금 유기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합금하는 공정이에요. 항균,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진 걸로 잘 알려진 금속 구리가 합금 비율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 됐네. 됐어.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유기 그릇이 분량이 많이 나고 안 나고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색깔 자체도 은은한 금빛, 그게 이제 나와야 되죠. 주석덩이부터 불 피운 가마로 갑니다. 그리고 구리까지 한 번에 총 500kg이나 되는 금속을 녹이죠. 여기서 녹는 온도는 1200도, 1100도에서 1200도 그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완전 용해되는 데만 두어 시간. 이 쇳물을 틀에 부어 굳히는 일이 바로 유기 제작의 첫 공정인데요. 보기만 해도 뜨겁군요. 위험하고 그만큼 조심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은 큰 사고 당해요. 이 성질을 모르면은 되게 위험하죠. 이 어마어마한 열기와 싸우며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겠죠? 장갑을 2개, 3개 끼는데도 그거 체인지 너무 뜨거워서 잠깐씩 교대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호 장갑도 무용지물. 이거죠.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했는데도 견디기 힘든 열기입니다. 아이고, 나 목욕을 했네, 목욕을. 이게 한여름에 어떻게 안 되지? 아침에 한동안이밖에 못해. 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게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막 이게 바닥에 눕고 싶어. 쇳물 다루는 직업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다들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재료에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굴이 78%, 주석이 22%, 이 비율대로 이제 합금이 되는데, 이제 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뭐 희귀한 그런 이제 그 합금 비율이거든요. 거의 뭐 우리나라밖에 쓰지 않는 그런 합금 비율이에요. 드디어 바탕 재료 완성입니다. 열 장 실었으니까 110kg. 가서 이거 깨가지고 주물로 다시 또 녹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죠. 육이 만들려면 갈 길이 바쁩니다. 여기에선 유기를 두드려 만드는 방자 방식이 아니라 주물 방식으로 만듭니다. 네, 주물 공정인데 포크를 찍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중이에요. 먼저 제품의 금형을 이용해서 거푸집을 만드는데요. 샘브리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샘브리 들어가는 길이에요. 쇳물길 잡아놓은 거푸집에는 흙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이용해 표면을 말려주는데요. 이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는군요. 흙이 말라야지 샘물이 들어가면서 끓지 않고 물건이 기포 없이 잘 나와요. 거푸집을 말리는 동안 석탄을 이용해 가마의 화력을 높여서 쇳물을 끓입니다. 전기로를 쓰게 되면은 주물용으로 안 맞아요. 깨는 녹는데 이 기포가 많이 생기고 그거로 녹이면은 이 주물용으로는 단이 차고 들어가요, 석탄이. 흙이 잘 마르면 거푸집의 암틀과 수틀이 맞닿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거푸집이 딱 맞아야지 이게 어긋나면은 물건이 안 나오죠. 도가니에 든 쇳물이 아까 합금에 굳혀놓은 것을 다시 녹인 건데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천천히 부어주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쇠물이 처음에는 뭐 발등이고 뭐 들 때는 많죠. 발쪽이 많죠. 드디어 개봉박두. 자, 쇳물이 모양을 잘 잡은 듯한데요. 근데 이건 뭔가요? 이게 포크입니다. 포크가 그냥 무집 들어간 물짜리니까 요거는 여기 잘라내는 거죠. 여기 잘라내고 요 포크는 쓰고 요거는 다시 또 녹여요. 거푸집에서 분리된 것이 숟가락처럼 보이지만요. 추후 연말을 거치면 큰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다 먹는 서빙용 포크가 될 거라죠. 아, 여기에 별것이 다 있네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이제 가짓수도 늘어나고 뭐 현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디자인도 개발되고 하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최근에는 유기를 이용해 다양한 조리 도구를 만드는데요. 국자예요. 소스 국자라 그래서 이제 뭐 그 요리 같은 걸 이제 해서 조금씩 이제 덜어서 드시는 정도 그런 정도. 문제는 이 거푸집이 한 번 쓰면 끝나는 일회용이라서 애초에 높은 생산량을 기대하진 않는다죠. 전통 방법 그대로 하는 거니까 기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나의 유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일이 거푸집을 만들어 모양을 잡는 것부터 석탄 뗀 가마에 쇳물을 끓여 붓기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엄청 뜨거워요. 찌개 꺼낼 때가 제일 뜨거워요.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이 떨어뜨리면 큰 사고가 나니까 뜨거워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힘들게 만든 만큼 결과물의 만족감도 크답니다.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만들고 나면
뿌듯한 마음도 배가 된다죠. 국자도 뭐 큰 국자서부터 작은 국자까지 모양도 여러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죠. 이곳에선 만드는 주방용품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네요. 근데 손잡이가 달린 게 밥그릇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죠? 막걸리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자 방에 가면은 이 맥주 잔하고 이 막걸리 잔이 있어요. 냉동실에. 그래 일 끝나고 가축 나고 그럴 때 여기다가 냉동실 넣어놨다가 이게 바짝 얼어 있잖아요. 그때 막걸리 부어서 먹으면 맛있어. 시원해. 밥그릇은 이분 전문이랍니다. 무려 47년 동안 유기의 변천사를 쭉 지켜본 장본인인데요. 밥그릇 하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죠. 시대에 따라하고 이게 사람이 먹는 양이 적어져서 그런지 옛날하고 비해서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모양 자체가 전부 다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다가 저렇게 많죠. 이야, 용도에 따라 모양도 제각각. 금형 종류만 300여 개가 넘는다는군요. 이야. 그 온라인에 SNS 뭐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것들 요구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새로 개발하고 있죠. 점점 까다로워지니까 이런 거 만들기 싫어하죠. 작은 것들 뭐 포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게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시대를 앞서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노력할 수밖에 없죠. 다음 날 유기 공장에선 거푸집 작업 마친 것들을 깎는 연마 작업이 한창입니다. 썰어된 언더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굵은 칼로 먼저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 고운 칼로 정리를 하고 부위마다 바닥칼하고 옆면칼하고 그 모양이 달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되죠. 작업자들의 손에만 들어가면 여지없이 환골탈태하는 유기들. 깎기 까다로워 보이는 곡선형 그릇도 문제없죠. 이제 뭐 시커멀 때하고는 또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옛날에 없던 것들이 자꾸 생겨나죠. 굉장히 다양하게 뭐 연구를 하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있어요.